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9월 셋째 주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시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 118만원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대 ENG도 백분을 하고 IPO 일정이 나오면 최소한 140만원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CNS 84,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1,000원 정도 밀렸지만 큰 변동 없었고, 누닛 74,500원입니다. 두나무 만원이 밀렸네요. 42만원. 바디프렌드 16,000원. 큐라티스 19,500원. 2만원 에서 좀 밀렸습니다. 19,500원까지 밀렸고요. 에이프리젠 변동 없이 28,000원. 비바 리퍼블리카가 9만원 선을 내주고 89,000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야놀자 10만원 선을 지키고 있고, 야나두 98만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77,100원, 현대 아산 18,400원, 넷마블레오 3만원, K뱅크 16,000원, 이렇게 한 주간 시세를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요동치는 주식이 없는 장이었습니다. 역시 추석을 앞두고 모든 주식들은 소강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뜻은 매수도 쉬어가는 추석 전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나무였죠.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것 비트코인이 6천만원까지 찍고 오다가 다시 5,500까지 밀리면서 42만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주 대비 한 만원 정도 좀 밀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큐라티스였죠. 큐라티스가 프리 IPO 시장까지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상장 로드맵을 기다리고 있다. 이 큐라티스와 공조되어 있는 바디프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프렌드, 큐라티스, 누닛, 이 세 가지 종목은 상장의 로드맵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비바 리퍼블리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와봅니다. 토스증권,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가격이도 뭐 충분히 매력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레오가 3만원까지 와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5,000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1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넷마블레오도 상장 소식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 상승 종목은 발목을 잡습니다. K뱅크가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장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열되어 있는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면 선입해도 되겠다, 지금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주식 한 주간 시세를 이 정도에서 맞춰보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오랜만에 3,160일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카카오는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공정의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악재와 악재가 연속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 시장을 규제한다, 정부가. 이건 좀 말이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자회사가 4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뜬금없이 연속된 기사들이 문어발식 확장의 카카오를 지적하고, 이에 춤추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의 규제를 외치고, 심지어 정부 여당까지 달라들어서 한 기업을 규제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가 우리 생활에 주는 편의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카카오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반드시 스프링처럼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플랫폼 시장을 앞당겼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앞당겼다고 앞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아마 카카오의 성장과 네이버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독과점 규제라든가 여러 규제 사항이 나오겠지만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성장하는 구도로 갈 것이다. 이유는 이들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 있다면 저는 이런 주식은 가감히 편입해서 이익을 실현할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비싸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거는 하나 더 곁들인다면 하이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 장기주식 전문가지만 지속적으로 카카오 주식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하이브까지 이 세 개 종목은 정말 저축하는 것처럼 한 달에 10주, 5주, 2주 이게 바로 주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 주식을 안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판다면 불안하겠지만 이 가격에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고 편안하게 주식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팔 때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저축으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하이브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지금 시장을 즐겨보시고 자금적 여유가 되면 추가로 매수해서 평균 낙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큐라티스 앞서도 말했지만 427억 규모의 프리 IPO에 투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식이 좀 움직일 건데 이 회사는 바로 백신하고 맞물려 있죠. 화이자냐, 모더나나 이런 회사의 생산 규제가 된다면 우리가 제2의 코로스 제약처럼 4,000원짜리 10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큐라티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중동 상태에서는 가감하게 한번 투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뱅크 앞서 말했습니다. 급등했죠. 절대 편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시장의 냉각기가 지난 다음에 편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IPO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미 공모 금액이 16조를 돌파했습니다.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KOTC도 하락입니다. 이미 5년 만에 시총 2배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는 엄연하게 투자처로서 개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은 초기 회사, 스타트업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요즘 상장되고 있는 회사들이 비교 대상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이 스타트업 열풍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 스타트업 열풍이 있는 한 장애 주식은 지속적인 투자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또는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 장애주식연구소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저는 메타버스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치는 연예인보다 낫다. 구찌 협찬까지 받는 가상 모델들. 우리 인조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행에 인조인간 나와서 춤을 추고 이제는 소호스도 인조인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완벽한 인조인간 아닙니다. 얼굴만 인조인간이고 나머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상인간 루시의 등장이라든가 또는 가상인간들이 CF의 모델로서 발탁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시대는 이렇게 빨리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회사들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시대의 테마주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대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구나. 그 옛날 우리가 물을 사 먹을까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웅진코에라는 회사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물을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사서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 모델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연예인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는 그에 맞는 주식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20대, 30대, 특히 MZ 세대에게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에 관련된 장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의 현상들의 변화는 얼마 전에 발표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영국의 노동시간의 변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80년대 시작합니다. 노동의 시간들이 연간 노동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만 효율은 극대화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차적인 형태의 모든 노동력들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안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바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우리는 장애에서 지금 이 시대에 찾아다녀야 된다. 그 회사가 어디인가를 한국장애주식연구소도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제가 23년 동안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벌써 또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이번엔 부자들의 은밀한 투자 비밀 노트라고 했습니다. 장애주식 부의 장애 홈런.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에서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100만 원이 있어도 1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내 집안이 가난한 것이 나에게는 큰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기 때문에 가감히 도전하고 가감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했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탄력적인 장애 주식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2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M&A를 하자, 여러 거래소 코스닥 회사를 운영해보자, 여러 유혹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장애 주식에 매진했습니다. 이유는 장애 주식보다 더 좋은 수익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노하우들을 바로 이 부의 장애 혼론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방송도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 장애 혼론 이번 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장애주식 투자 길라잡이의 책으로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앞서 떡잎부터 찾아가는 보석 같은 장애주식에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드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시절 루미의 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찾고 있는 것, 그것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부자가 되는 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비켜나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태생적 한계를 살펴봅니다. 바로 저희는 부모님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그 고향에 이 한가위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길러준 그 마음에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봅시다. 정말 매일매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 한가위는 쉼표입니다. 쉴 때는 제대로 쉬어 보시고, 정말 가지 못한다면 저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드리는 그런 귀중한 한가위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